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지금 주제는 이제 그 미디어를 보면은 굉장히 그냥 그 변화의 정도가 크다 이렇게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 변화의 정도가 이게 정말 메가톤급이다 이런 생각을 잘 하시지 않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전력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 원웨이 일종의 트리 구조의 망이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투웨이의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메시 타입의 네트워크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근원적인 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 탄소 중립에서 많이 얘기가 안 되는 게 전기화입니다. 전기화. 지금 전체 그 에너지 소비의 20%가 전기인데, 사실은 뭐 지금 수송 EV를 이제 지금 EV가 보급이 빨리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송의 전기화, 그다음에 건물 산업의 전기화, 건물 산업의 전기화는 아예 이제 지금 제대로 시작도 잘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80%가 향후에는 이제 전기 형태로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뭐 그 100년 만에 오는 변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오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게 리니어한 그 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얘기하는 S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 그런 변화가 될 텐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상 그 지금 메가 체인지 또는 뭐 다른 용어로, 전문 용어로 디스럽티브 체인지 또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 하에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대부분 다 인크리멘탈한 변화를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 재생에너지 15% 넘어가면서 커테일 생기면서 그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육지에서 만약에 이게 15%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변화라는 것이, 이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아니고 올 수밖에 없는 변화라면, 제 생각에는 뭐 오히려 생각의 그 전환을,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대전환의 가장 전제는 사고의 전환, 사고의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말이 어려운데, 굉장히 쉬운 예를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휴대폰, 그러면은 휴대폰 뭐 1980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계속 뭐 전화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딱 내놓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메가 체인지 또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왕자가 누구였냐면 노키아였거든요. 근데 아이폰 나온 다음에는 왕자가 애플이 됐고, 물량으로는 애플이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거기에 잘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세계를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잡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전기 분야의 변화도 양상이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나라 이제 이 전력망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 재생에너지로 한다 그러면 망을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우려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뭐 회사에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위기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위험이 다가오는 건데 그것이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전력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전력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죠. 너무너무 잘해왔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100년 전에 AC망이 처음 생겨서 그걸 남들은 1930, 40년대 벌써 완성을 했는데 한국은 불행하게도 1960년서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전력도 그때서부터 아주 엄청나게 노력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죠. 그래봤자 남들이 먼저 한 거를 뒤늦게 이제 쫓아가서 너무너무 잘하게 된 건데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판이 바뀌는 데서 리더가 되면 지금까지 한국 또 한국전력 또 전력 전기인들이 했던 것보다 10배, 100배의 리워드가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 데 기인합니다. 정확하게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이 킬로와트아워당 LCOE가 50원입니다.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0년 전에는 태양광이 500원이었고요. 풍력은 130원, 150원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풍력은 3분의 1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은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지난 10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태양광은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이제 글로벌로 보면 석탄화력이 100원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싼 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그 추세가 지금 계속 될 걸로 예측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는 누적 설치량이 2배 될 때마다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태양광하고 풍력이 앞으로 얼마나 깔릴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져서 2030년이 되면 지금의 태양광이 10분의 1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위 기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세게 추정했던 것들이 그분들이 솔루션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태양광의 가격을 떨어뜨리신 분들, 풍력의 가격을 떨어뜨리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ESS도 놀랍게도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이요 150불입니다. 1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1,300불이었어요. 그것도 9분의 1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ESS 그 배터리의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거는 ESS 때문이 아니죠. 뭐 때문이냐면은 자동차용 배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2030년이 되면은 자동차용 배터리가 2테라와트아워가 되고요. ESS는 뭐 들쭉날쭉한데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격이 지금의 10분의 1, 그러니까 태양광도 10분의 1, ESS도 10분의 1이 되면요. 그러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전기 요금에 이건 단기적인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